변호사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써주십시오. 네, 관련해서 그런 건데요. 일단 그 현장 당시에 그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들이 마당에 한 70 몇 명 있었고 또 그 이제 불 꺼진 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김현태를 비롯한 한 11, 6명의 또 요원들이 있었는데 뭐 다 도망 다닙니다. 이제 그거 보셨죠? 소화기 쏘니까 막 도망 다니고 또 마당에서는 뭐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인원이 특전사 요원들한테 달려들어서 뭐 총을 뺏으려고도 하고 그 특전사 요원들도 한 20여 명 이상이 진단서 끊을 만큼 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저 본부 지통실에 있는 우리 사령관님한테 보고는 됐겠죠. 그때 실시간 보고라는 것보다 그때 화면으로 막 보고 있었기 때문에. 아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뭐 그걸 보시면은 현장에다가 뭐 이를테면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말고 하여튼 가급적 뭐 이렇게 해라 뭐 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? 충돌하지 말고 거기 네.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중간에도 제가 김현태 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그런 예. 지시가 있으니까 국회 현장에 가 있는 특전사 요원들 한 100여 명, 한 90몇 명 되는 요원들이 사령관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국회 관계자나 또는 마당에 온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막 멱살잡이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거는 그죠? 말씀하셨듯이 네. 그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. 그리고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다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? 그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고 확보하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가 들어가서 문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사령관한테 네. 건물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? 예. 예,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신다는 거죠? 네네. 예. 아니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. 그 어쨌든 네,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네, 주십시오. 장관으로부터 뭐 12월 초든 뭐 그 전이든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암시를 받고 또 병력 이동은 계엄 선포 후에 딱 지시하면 그때 움직이더라도 어떠한 임무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뭐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,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,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?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.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으로서 장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장관 뭐 대계도 갖고 연락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친근감 있는 그 원래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예? 그러고 경호처장을 또 2년 반씩이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암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상황이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박사령관께서 해야 될 그 어떤 임무 내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? 아니면 이게 뭡니까?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?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? 뭐라고 하던가요?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.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. 네.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
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,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? 설마 아니겠지? 아니, 그러다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? 이게 지금 12월 3일까지 머리에 있다가 3일 날에 이제 갑자기 한 상황으로 얘기했는데, 아니 제가 왜 그걸 그 왜 상황을 곽상현과 여쭤보냐면은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전시 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. 다 집회 시위라든지 뭐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엄이 됐고 6.25 사변 때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이 이제 된 건데 이제 어떤 그 계엄을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는 거 하고 본인은 이게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뭐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아까 YTN 보면서 대통령하고 같은 화면을 봤다는데 저는 그 화면을 그 순간 같이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단전까지 이게 지금 이 전자투표로 막으려면은 어쨌든 단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넌지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어쨌든 부하 입장에서는 검토해보고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. 근데 그 정도까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하시려고 한 입장 같으면은 장관이 이런 계엄에 대한 암시와 어쨌든 대통령의 선포가 있을 때 병력의 이동을 내가 지시할 테니 그때 움직여라.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해놔라. 라고 했으면은 장관한테 이게 지금 어떤 계엄입니까? 이게 무슨 전시 교전 계엄은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.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?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.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그 적대 세력보다는 국내의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? 근데 장관한테 제가 볼 때는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장관한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부대는 얼마가 투입이 되지만 전체 이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이 계엄에